네, 오늘장 랭킹 5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 뚫어낼 전략 고민 함께 해보시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환율 부담에다가 지수가 지금 저점을 좀 낮추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장 초반부터 고민의 시작점, 거기서부터 저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이야기로 포문을 열죠. 해석이 어렵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카카오 처음 시작하니까 약간 또 올 게 왔구나라는 느낌으로 저희 답변해 주시네요. 한 주도 빼먹으면 안 되는 카카오 네이버 분석. 그런데 오늘은 약간 좀 다릅니다. 저는 대표님께 가장 궁금한 점이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송금, 못한다, 안 된다, 뭐 실적 경고 등 이렇게만 헤드라인이 뽑아져 있어서 정말 못하는 건지 정말 타격인지 그런데 왜 카카오만 흔들리는지 분석을 부탁드리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겹쳤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금융위에서 전자금융법을 개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나오던 게 앞으로 이제 카카오톡 같은 간편송금 같은 경우는 이 내용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혼란이 와서 바로 또 금융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뭐 관련해서 개정을 하는데 양도 부분과 관련된 쪽의 해석이 너무 지나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또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근데 이게 또 카카오의 문제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가 또 연결해서 송금하게 또 되는 기능까지 있다 보니까 카카오그룹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인 시각을 받다가 또 아니라고 해서 괜찮은가 봤더니 또 오늘 카카오뱅크가. 그러니까요. 사실 어제 오후에 나온 소식, 그래서 페이가 먼저 반영이 됐다가 페이는 오늘 올라오는데 뱅크랑 지주사가 더 많이 떨어져요. 이건 어떻게 이 악재를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혼란과 혼돈 속에서 불확실성은 커지는데 그 와중에 카카오뱅크가 또 블럭딜을 했었죠. 그 악재도 같이 맞물려서 보는 게 맞나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카카오뱅크가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나왔던 이제 카카오 자체도 같은 이제 또 계열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변화까지도 같이 흔들리는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보통 블럭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잘 팔 수 있으면 블럭딜의 할인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받아가는 쪽이 아유 뭐 지금 상황 그렇게 별로 안 좋은데 한 마이너스 2%, 왜 안 사? 한 마이너스 5%, 사볼 좀 더 해주면 살게.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뭐 8%. 이런 할인율로 나간다는 얘기는 매수자 입장까지 약간 공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매수자 입장 쪽으로 넉넉하게 할인을 해줘야 딜이 이루어진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앞으로도 이제 블록딜 관련된 얘기가 많을 텐데 할인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게 되면 오늘 나왔던 카카오뱅크의 할인율 마이너스 8% 정도는 생각보다 그만큼 인기도를 봤었을 땐 떨어진다는 거의 반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쪽에서 일단 플랫폼주의 성격과 어떤 은행주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둘 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 국내 은행주들 지금 재미없죠.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라는 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마진 못 챙긴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플랫폼주에 대한 성격도 요즘 또 금리 다시 올라가고 약간 또 여전히 연준에서 공격적인 금리 얘기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성장주도 약간 좀 주춤합니다. 맞아요. 그런 경향도 같이 이어서서 복합적으로는 지금 플랫폼 업체 쪽에서 솔직히 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 85,000원대쯤 가면 그 정도쯤에 한 저항 나와서 단기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83,000 얼마가 저항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면은 지금 페이에서 반등이 나온 자리, 뱅크 떨어지는 자리, 보유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걸 추천하실까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뭐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완안이 나올 수도 있고 국회 통과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기조는 여전히 제 생각에는 저항대 들어오는 비중 줄여놓자. 이게 더 맞는 기조 같고요. 게다가 지금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아마 카카오페이나 뱅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MZ세대는 은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친구가 한 60~7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은행 가본 기억을 따지게 되면
ATM기조차도 안 갑니다. 왜냐면 ATM기만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 그 생활비법으로 네. 예, 예. 그런 예, 예. 예.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없다라는 게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눈에 띄니까 지금은 매력도가 없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맞는 트렌드가 아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그 점은 주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요거 짧게만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뭐 토스, 뭐 네이버 이쪽도 사실은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쪽에는 같이 엮여서 지금 시황 기사가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쪽도 뭐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보통 금리와 함께 성장주를 바라보는 밸류의 측면들이 과거에는 시선이 이만큼 갔다고 하다면 그게 지금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네. 단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직 해답을 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매출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앞으로 또 다른 밸류를 좀 충분히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해외 성과입니다. 그게 이게 중요하다.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내수로서의 한계가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뭘 평가하거나 평가받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 기준점을 정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업체들 이쪽이 좀 들어서기 위해서는 해외 매출에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여기 포인트에 맞춰보자. 오늘도 한 번 더 조언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한 쪽 수익 극대화가 가능할지 여기서 더 끌고 가도 될지 이 관점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 목표 주가 상향이 조선 그리고 기자재 쪽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유자분들에게는 끌고 가면은 괜찮은 위치 맞습니까? 상당히 좋아하던 섹터고요. 네. 예,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에너지 관련된 쪽 이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하지만 이제 다 어느 정도 알려주고 다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약간 아싸 입장 쪽에서 아웃사이더 입장 쪽에서는 네.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증권가 속에서 이렇게 매수 리포트가 쏟아질 때는 팔자리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저희는 많이 스마트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안 속, 예. 그렇게 좋다 그러면은 네. 게다가 또 주가도 실적 발표하고 거의 뭐 20, 30% 쭉 올라온 마당 쪽에서 여기서 신규로 사라고 이런 거는 경계해야 되겠죠. 게다가 비중 축소?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얘기만 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네. 신규로 여기서 또 좋다니까 사야지 이런 거는 이제 안 먹힙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제외를 하시고 혹시나 좀 어느 정도 초반에 그러니까 지난 뭐 한 2, 3주 전에 갖고 계셨다가 네. 수익이 이만큼 나셨다고 하게 되면 비중 관리는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 왜 줄였다가 네. 이걸 다시 또 단기적으로 자율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추세 안쪽까지 들어온다라고 되면 그때 또 비중을 늘리는 전략들이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어느 정도 대응력을 찾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쪽 섹터는 다 아시는 것처럼 LNG에 대한 수요나 또 그에 따른 에너지에 대한 확보가 경쟁이 붙어있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운반하는 입장 쪽에 특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LNG선 제대로 만든다. 네. 딱 국가는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일본도 이제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은 어찌됐건 우선 순위에 들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하네요. 네,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시장 주도 섹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도 섹터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 네. 라고 하게 되면 그걸 쫓아가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환율의 고점, 고공행진과 연결고리 지어서 조선 조금 더 바라보는 건 무리일까요? 또 가장 좋은 시점이죠. 이런 때 환차익까지 발생하게 되면 좋긴 네. 좋은데 이왕이면 지금에서 좀 덜 간 쪽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쪽도 그쪽인데 시장이 좀 못 봐주는 쪽도 계속 찾아가면서 네. 시세 연결을 시키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티플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자꾸 뭐 유니온 머터리얼스나 유니온과 관련된 중국의 갈등과 이어지면서 나오는 변화 이걸 가지고 연결이 히토류 관련주로도 많이 엮이죠.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쪽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계속 그쪽 종목들과 테마가 같이 움직이는 게 참 좀 아쉬운데 조선 기자재 쪽에서 초저온 밸브 관련된 쪽에 납품하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플랜트 쪽이나 조선 기자재 쪽에서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 종목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자꾸 그렇게 연결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본 가치를 찾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대양전기공업은
방산 쪽도 연결되고 조선 쪽에 들어가는 조명 쪽 오, 이쪽과도 연결되고 또 추가적으로 자동차용 센서 쪽도 신규 사업하다 보니까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좀 많이 못 갔다라는 측면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까지 점검 받아봤습니다. 저희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연결고리 지어서 단독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봇 투자사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게 궁금합니다. 로봇주가 뭐 일제히 오늘 탄력이 강한 건 아닙니다. 납품사가 오늘 푸른 기술 이쪽 정도만 시세냈다가 좀 밑골이 달린 상태. 오늘 로봇주에 대한 반응 뉴스에도 좀 약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대표님? 시장이 안 좋. 근데 시장, 어쩔 때는 또 네. 이럴 때 테마단 쪽으로 수급이 몰리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오후까지도 반응이 잠잠하네요. 오늘 시장 특성이 네. 처음에는 또 종목 중심으로 막 가기 시작했다가 오후 되니까 그나마 강했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섹터들의 종목들도 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라밧 이쪽은 예. 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 쪽이고 이제 서비스 로봇 쪽으로 뭔가 가시화돼서 이제 우리 주변에 조금 있으면 다음 주인가요? 거기서 또 테슬라에서도 이제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나와서 네네. 보니까 이번에 샤오미 쪽에서 하나 나왔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렇군요. 그 회장님이신가 이분이 딱 부르니까 네. 로봇이 나옵니다. 이게 종종 거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예. 말씀해주신 이슈를 보고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로봇주를 좀 담아도 되는 시점일까요? 네, 가능은 합니다. 네. 가능한데 이제 지금 최근에 부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업이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기보다 항상 저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지금 테마나 섹터들 강한 것들 많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어정쩡한 가격에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차익 매물 나올 때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럴 때는 관심 있고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섹터라고 하더라도 네. 위치에 따라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로 너무 무리할 전략은 아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눌림목 들어올 때 대응하자라는 쪽에서 지금 종목 중 예전에는 제가 아지넥스텍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여전히 SPG가 가장 요거 가장 초기에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님이. 로봇 저희 첫 테마 했을 때 SPG 요쪽이 기술력이 좋다, 기술력 봐야 된다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네, 계속 이쪽은 봐야 되는데 뭐 로보 하는 회사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네, 근데 아직까지 길게 보자. 네,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역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SFA 같은 경우도 산업 자동화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눌림목 때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눌림목대 네. 공략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도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성일 하이텍이 미국에 재활용 공장 설립한다라는 이슈요. 그런데 대표님 제가 이 폐배터리 관련주를 모아놓고 봤더니 신규 상장주만 네. 가더라고요. 네. 이게 폐배터리 시장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건지 단이면 다시 한번 유통 주식 수가 제한된 종목으로 매기가 쏠리는 건지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이제 예전에 저희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찾게 되면 직접적으로 상장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닌가 보다 생각해서 그냥 다른 뭐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제 좀 바뀌어 있죠. 그런 차원에서 폐배터리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회사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 관심은 높은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 또 성일하이텍이 미국의 이제 현대차에 맞춰서 같이 겨냥하는 거죠. 거기서 같이요. 네. 자금도 충분합니다. 이번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상장 차익도 있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실적의 성장성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는 물론 이제 2차전지 쪽이 다 그를 통해서 밸류의 기대감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성일하이텍도 싼 수준은 아닙니다만 네. 이런 게 인정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 하나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물량이요? 네, 말씀하셨듯이 상장 초기 물량들이 이제 유통 물량들이 별로 안 되고 네. 거기다가 또 보호 예수 풀리고 나왔을 때 그런 오버행 가지고 또 이제 출렁출렁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대응을 하게 되면은 살짝 대응한 정도가 가장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요. 본격적으로 이게 지금에서 뭐 20만 원, 30만 원 갈 거야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상장 주식들의
난관들이죠. 이런 숙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거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한쪽에서 보통 보면은 최소 네. 6개월 이후 이상 이제 단기 보호예수 물량들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나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관점 쪽에서 관심은 가되 중기적 시각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기적 시각으로 본다면 안정적인 캐시 카우와 함께 가능성이 있는 우리 같이 묶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뭐 에코프로나 코스모화학 이쪽이 더 포커스가 맞을까요? 그쪽이 좋죠. 근데 마찬가지로 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고 또 거기다가 이제 라인 하는 뭐 인선이 인틱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될 수는 있는데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다 기대감은 높지만 타이밍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밍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마지막 이슈 좀 변동성이 큰 테마에 대한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별병 이슈로 오전에 뭐 시세가 가겠다가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만 일일천하 여기서 끝인지 아니면 백신 뭐 육개주 수산 좀 넓게 봤을 때 오늘 오후에 잡았다가 다음 주까지 좀 뭡니까?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력도 어떻게 보세요? 네, 또 나왔네요. 두 번째인가요? 예,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유 한 해가 다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그러면은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한 해가 다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느 네. 정도 예정될 수 있었던 이벤트라고 한다면 보유자분들은 이게 빠져나올 기회인가요? 네, 보통 가을이나 겨울 때 많이 발병해서 이제 봄까지 이렇게 나가는 또 가축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거기다 또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또 돼지들의 저희도 면역력이 중요하지만 아마 동물들의 면역력도 많이 악화돼서 좀 더 앞당겨져 쓸 수도 있다.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봤었을 때 가장 이런 또 질병 관련된 테마는 또 이제 동물 질병 같은 경우 조류독감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가 봤을 때 가장 먼저 처음에는 시세가 나왔다가 바로 꺾여요. 근데 너무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예 전에 혹시나 갖고 있다가 그 나올 때가 됐는데 싶어서 대응하는 아주 초고수 아닌 이상은 따라가서 매매하기 시게 되면 물리기 딱 좋은 패턴이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또 강원도를 필두로 해서 또 확산된다든가 또 그로 인해서 돈육 가격들이 또 들썩인다든가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네. 더 중요한 건 좀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농산품에 대해서 이제 가격도 계속 뛰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봤을 때는 뭐 비료나 네. 농기계 쪽이 길게 보면 좋은데 지금은 단기적인 비수기에 들어갑니다. 또 가을, 겨울 들어가게 되면 비료 쓸 일이나 농기계 쓸 일이 많이 적죠. 그렇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수기 때 좀 주가가 좀 주춤해진다. 그럼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또 성수기를 기대를 하면서. 비수기 때 들어가서 성수기를 누려보자. 네. 이런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오늘 5가지 이슈 봤습니다. 고민이 정말 많아지는 오후작이라서 원픽이 궁금합니다. 어느 쪽에서 저희 원픽 잡고 기회 잡아볼까요, 대표님? 네, 그래도 섹터는 뭐 조선기자재 쪽은 맞는데, 네네. 예, 거기서 좀 억울한 종목 하나. 히토리로 묶였다, 네, 네. 억울했다, 그 종목이요. 굳이 히토리랑 우리 국내 주식하고 연관성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괜히 그냥 심리적 테마 때문에 연결돼서 네.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디플렉스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동향을 봐서는 굳이 거기 연결될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조선기자재 쪽으로 다시 변신하기를 기원하면서 스테인리스 강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도나 강점들은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아마 이거 재조명되기 시작하게 되면 한 6,500원대까지는 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순저가는 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티플렉스 오늘의 원픽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M1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랭킹5 진행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